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걷는 모습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발이 아니라 뇌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몇 걸음만 옮기는데 슬리퍼 앞이 바닥에 스치며 툭 하는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던 문턱이 요즘은 괜히 높아 보이고 방향을 바꾸려다 몸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철렁 내려앉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다리가 좀 약해졌나 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말씀들은 지금의 불안을 잠시 눌러주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괜히 병원에 가서 검사받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겁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이 발끌림이라는 변화가 정말 단순히 다리 문제였던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사람은 다리로 걷지 않습니다. 사람은 뇌로 걷습니다. 지금 이 발을 들어도 되는지, 얼마나 높이 들어야 문턱에 안 걸리는지, 어디에 내려놓아야 다음 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이 모든 판단은 뇌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발이 바닥에 끌리기 시작했다는 건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뇌의 계산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기능이 바로 이 정밀한 보행 조절 기능입니다. 뇌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높이 들지 말자. 조금만 움직이면 실수도 줄겠지. 속도를 줄이면 안전할 거야. 그런데 이런 타협이 반복되면 발은 점점 낮아지고 보폭은 점점 짧아지며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조심과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겉으로 보면 신중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겁니다. 진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69세 김태수 어르신은 퇴직 후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혈압이나 혈당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슬리퍼 앞이 바닥에 자주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보며 걷거나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걸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함께 그분의 하루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산책을 거르고 사람 많은 시간대는 피하고 낯선 길은 아예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심하는 습관처럼 보였지만 그 변화가 3개월, 6개월을 지나자 그분의 하루 운동 반경은 집 바로 앞 마트까지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발끌림이 나타난 지 8개월 뒤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을 때 다리 근력은 연령 평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보행 중 날짜를 말하게 하거나 간단한 계산을 시키자 그는 자주 멈춰섰고 그때마다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검사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멀쩡한데 왜 걷기만 하면 머리가 하얘질까요? 그 질문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걷는 동안에도 방향, 속도, 균형, 주변 자극들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회로가 약해지면 뇌는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안전 확보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잠시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걷기, 생각하며 걷기, 방향을 바꾸며 걷는 일이 갑자기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6개월 뒤에는 혼자 외출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훈련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가 됩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걸으면서 전화를 하면 멈춰 서게 됩니까? 방향을 바꿀 때 괜히 한 번 더 멈춥니까? 요즘은 외출할 때 길부터 살피고 있습니까?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그렇다라고 답했다면 지금 이 장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2장, 아직 괜찮다라는 말이 가장 빨리 뇌를 늙게 합니다. 발이 바닥에 자주 걸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직은 괜찮다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뇌의 운명을 바꿉니다. 생활 속 변화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예전에는 신발만 신으면 바로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계단을 내려다보고 난간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걸음을 멈추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동은 겉으로 보면 조심성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뇌는 이 행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상황은 부담스럽다. 가능하면 피하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최경자 어르신은 1년 전부터 발이 자주 바닥에 스친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신발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자 집이 오래돼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던 길에 전화를 받으며 걷다가 몸이 확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분은 혼자 외출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아예 집에 머물렀고 사람 많은 시간대는 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하루 반경은 집 앞 편의점까지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겁이 좀 났을 뿐인데요. 하지만 검사 결과 보행과 함께 인지 처리 속도 역시 이미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쓰는 만큼 유지되고 쓰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발끌림이 시작된 뒤 사람이 스스로 움직임을 줄이면 보행과 연결된 인지회로는 뇌에서 점점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프지 않고 티나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6개월, 1년이 지나는 동안 뇌는 이미 전혀 다른 지도로 재편됩니다. 2단계가 지나면 관리의 시간입니다. 이 변화를 그냥 노화라고 넘기면 곧 훈련이 아니라 관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혼자 외출하는 게 부담스럽고 누군가와 같이 가지 않을 때는 집 밖을 나서기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이미 회복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외출 전 문 앞에서 한 번 더 멈춥니까? 전화를 받으면 걷는 대신 서 있습니까? 비 오는 날이면 집에 머무는 일이 늘었습니까?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그렇다라면 지금 이 장면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3장, 병원에서는 다리가 아니라 걷는 동안의 뇌를 먼저 봅니다. 발끌림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순간은 검사실에서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서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뇌가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움직이면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천천히 걸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날짜를 말씀해 보세요. 처음 몇 걸음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날짜를 말하려는 순간 걸음이 느려지거나 아예 멈춰 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는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100에서 7을 빼보세요. 그 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완전히 멈춰 섭니다. 이 장면은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78세 정영호 어르신은 발끌림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실에서 의사가 날짜를 말해보라고 하자 그는 몇 걸음을 더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분은 그때 처음으로 문제는 다리가 아니라 뇌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걷는다는 행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공간을 계산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방향을 바꾸고 주변 자극을 동시에 처리하는 복합인지 작업입니다. 이 회로가 약해지면 뇌는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안전 확보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잠시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걷기, 생각하며 걷기, 방향을 바꾸며 걷는 일이 갑자기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검사에서 걸음을 멈춘다면 그건 아직 되돌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곧 일상 관리 능력, 기억력, 판단력까지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걸으면서 계산을 하면 머리가 멍해집니까? 말하려는 순간 발걸음이 느려집니까? 방향을 바꾸려 할 때 몸이 한 번 더 멈춥니까?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사장, 발이 느려진 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생활관리 능력입니다. 발끌림이 시작되고 1년, 2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자꾸 잊어요.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대부분은 이걸 단순한 건망증으로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발끌림과 함께 다음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챙겨 먹는 일부터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어제 먹었는지 오늘 먹었는지 헷갈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은 약을 어느 순간 다시 찾게 됩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가스불을 껐는지 문을 잠갔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75세 오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영자 어르신은 발끌림이 시작된 뒤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온 뒤 가스불을 끄지 않은 채 외출했다는 사실을 이웃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혼자 집을 나서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이 걸리는 것 말고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보행뿐 아니라 일상 관리 능력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뇌의 계산 회로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순서 기억과 작업 기억입니다. 약을 먹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일은 모두 순서를 필요로 하는 행동입니다. 이 회로가 흔들리면 사람은 하루를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2단계가 지나면 혼자 외출하는 일뿐 아니라 혼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시점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치고 있습니까? 외출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가스불이나 문 잠김을 다시 확인하러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하루 일과가 예전보다 자주 흐트러집니까?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그렇다로 판단된다면 지금 이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5장,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사람들,
뇌를 다시 깨우는 3개월.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혼자 걸을 수 있고 아직 이 변화를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작정 많이 걷는 운동이 아닙니다. 뇌와 발의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훈련입니다. 하루 15분씩 3개월만 훈련하시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훈련 루틴은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뇌에게 다시 이 기능을 써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과정입니다. 1단계 발 들어올리기 회로 깨우기.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5초를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15회, 왼쪽 15회씩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2단계 보폭 넓히기 재훈련. 집 안에서 10걸음을 걸으면서 속도를 줄이고 보폭을 의식적으로 넓혀 보십시오. 3단계 말하며 걷기. 하루 5분 천천히 걸으면서 오늘 날짜와 요일, 가족 이름을 차례로 말해 보십시오. 4단계 방향 전환 훈련. 직선으로 걷다가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멈추지 말고 부드럽게 이어서 걸으십시오. 76세 한미영 어르신은 발끌림 때문에 외출이 두려워진 분이었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만 들면 넘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3개월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문턱이 무섭지 않아요. 침묵하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발을 끌기 시작했다는 건 다리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직 혼자 걸을 수 있고 아직 이 변화를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발끝을 들어올리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